안녕하세요. 기쁜 인생 힐링 사주의 뱃쌤입니다. 오늘은 초급과정 제13강 청간합 2편입니다. 지난 12강에서는 청간합의 의의와 청간합의 종류, 청간합을 좀 더 쉽게 외우는 방법과 청간합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13강 영상에서는 청간합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1. 개요, 2. 갑기합, 3. 을경합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4강에서 청간합의 작용 중 4. 병신합, 5. 정임합, 6. 무게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청간합, 청간합의 작용. 1. 청간합의 작용의 개요. 각 청간합화의 작용의 결과와 이 결과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기가 합화하여 토가 되고 이를 중정지합, 존비지합이라고 합니다. 을경이 합화가 되어 금이 되고 이를 인의지합, 경중지합이라고 합니다. 병신이 합화하여 수가 되고 이를 위엄지합, 명암지합이라고 합니다. 정임이 합화하여 목이 되고 이를 인수지합 또는 유정지합, 음란지합이라고 합니다. 무게가 합화하여 화가 되고 이를 무정지합, 노소지합이라고 합니다. 청간합의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이미 언급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음에 나오는 청간합의 작용을 공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상기하면 좋은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오행의 상생상극입니다. 상생작용으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있고요. 상극작용으로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합충에 이어서 다루게 될 주제가 육신, 육친입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합충을 이해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 과정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알아보기 전에 이번 합과 충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 정도로 육신과 육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사주팔자의 일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 간지의 음양 오행의 생화 극제 관계를 분석, 정립하여 이것을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력을 판단하고자 별의 이름을 부여한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별성을 뒤에 붙입니다. 일간을 목이라고 했을 때 일간과 동일한 오행, 즉 일간과 같은 오행인 목을 비겁이라고 하고 나와 같은 오행이라 나와 동급인 형제, 자매, 동료, 친구, 지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일간이 생하는 오행, 즉 목이 생하는 화를 식상이라고 하고 내가 만드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식, 손자, 밥그릇, 재주, 결과물 등을 상징합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 즉 목이 극하는 토를 재성이라고 합니다. 아내, 아버지, 재물, 명예, 번영 등을 상징합니다. 일간을 극하는 오행, 즉 금이 목을 극하니 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남편, 자식, 직장, 조직, 국가 등을 상징합니다.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 즉 수가 목을 생하니 수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지혜, 학업, 학문, 문서 등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 목을 기준으로 해서 육신의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지만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 화는 식상인데 그 화를 기준으로도 생화극제가 이루어지고 육신적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화는 목의 입장에서 보면 식상이지만 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화 자체는 비겁이 되며 토는 목의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지만 화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생하는 토이므로 식상이 됩니다. 금은 목의 입장에서 보면 관성이지만 화의 입장에서는 화가 극하는 금이므로 재성이 되고 수는 목의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지만 화의 입장에서는 화를 극하는 것이 수이므로 관성이 됩니다. 목은 목의 입장에서 보면 비겁이지만 화의 입장에서 보면 화를 생하는 것이므로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오행의 상생상극이 별도의 명칭과 상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합충을 공부해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청간합작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갑기합토의 작용.
첫째, 중정지합입니다. 중은 가운데 중, 정은 발을 정입니다. 갑목의 새싹과 기토의 흙이 합하게 되면 비옥한 땅이 됩니다. 갑기가 합이되면 토가 되고 토의 성질은 신의에 있으므로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즉 중정이 있다고 해서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존비지합입니다. 존은 높을 존, 비는 낮을 비입니다. 갑목은 천간의 우두머리이고 기토는 물상으로 보면 먼지라고 보면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먼지에 뒤덮여서 햇빛을 받지 못해 고사하게 되어 토가 됩니다. 아름드린 나무와 미세한 먼지의 합을 존기함과 비천함의 합으로 보아 존비지합이라고 합니다. 사주천간에 갑기합이 있고 좋은 작용을 하면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잘하며 겸손하고 분수를 잘 지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갑기합이 나쁜 작용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잘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지 못하고 동정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일생 기합. 갑일주가 기토,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갑기합 간합이 되어 다시 토인 재성으로 화하게 되므로 금전에 대해서는 신의가 있으나 재성인 토가 왕해져서 인성인 수를 토국수하여 극하니 인성이 상징하는 지혜와 학업운이 부족해집니다. 신용은 좋지만 인성이 극해진 영향으로 융통성은 부족합니다. 기일생 갑합. 기일주 갑목, 즉 육신상의 정관과 갑기합 간합이 되어 비겁, 즉 토로 화하니 정신기중 기, 즉 비겁을 나타내는 토가 왕해져서 토의 성질인 중재, 중개의 성질이 없어지고 자기주관적이고 신용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목소리가 탁합니다. 갑기합 화토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갑기합에 간합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두터워져서 종교인이 되거나 종교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다툼거리를 잘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매사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직책이나 책임을 잘 맡으려 하진 않지만 책임을 맡게 되면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여 급진적이거나 돌출적인 계획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매사 일처리에 느긋하여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직업으로는 법조인, 종교인, 참모 역할, 조언자, 봉급 생활자, 일반 행정직, 회사원, 회계금융업, 이공계, 연구직, 기자 등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3. 을경합 금의 작용. 첫째, 인의 지합입니다. 인은 어질인, 의는 의로울 의입니다. 을목의 옆으로 퍼지는 기운이 경금에 결집하는 기운을 만나게 되면 뭉쳐서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을과 경의 합은 단단한 금이 되는데 목의 성질은 어질고 금의 성질은 의요심이므로 인의 지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중지합. 경은 가벼울 경, 중은 무거울 중입니다. 을목은 어처구니, 즉 맷돌을 돌리는 작은 나무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고요. 경금은 맷돌입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맷돌도 작은 나무 조각에 불과한 어처구니를 돌려서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즉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합으로 보니 경중지합이라고 합니다. 사주에 편관이 있거나 12운성의 사, 절지 등 사주가 약하면 의리가 있고 용감하지만 행동은 분별력이 없고 천박할 때가 있습니다. 을일생 경합. 을일주가 경금 즉 육신상의 정관과 을경합 간합이 되어 다시 관성인 금으로 화함으로 편관의 성질을 띱니다. 경금이 을목에 묶임으로 경금의 특징이 없어져서 의리가 없고 결단성도 없게 됩니다. 안하무인이고 독선적이며 매사 시작은 거창하나 끝이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됩니다. 경일생 을합. 경일주가 을목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되어 비겁인 금으로 화하게 되므로 재성이 쟁탈당하는 것입니다. 을목이 경금에 묶이므로 을목의 특징인 자비심이 없어지고 겉으로는 신의를 가장하지만 자기 자랑을 잘합니다. 따라서 의를 내세우나 이해관계를 잘 따지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을경합 화금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의리를 앞세워 정도를 가려하고 매사 일을 처리함에 쾌도난마와 같습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며 용의주도한 면이 다소 부족합니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한 이를 관철시키려는 의욕이 강합니다. 남과의 사이에서 의견 충돌 시에 원만하게 수습이 어렵습니다. 매사 솔선수범하려는 성향이 많습니다. 직업으로는 군인, 경찰, 소방직 같은 무관직, 운동선수, 투기업, 흥행사업, 정치인 등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이번 13강에서는 청간합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요, 갑기합, 을경합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14강에서 청간합의 작용 중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내용을 구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본 영상의 댓글에 구글 블로그의 주소를 기재했고요. 해당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자를 손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구글 블로그에 링크로 연결했습니다.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쁜 인생 힐링 사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